네, 녹한다의 코딩 강의입니다. 아두이노 457편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녹한다의 홈 어시스턴트 시리즈 8편입니다. 자, 즐거운 월요일인데요. 다들 월요일이 즐거우셨는가 모르겠는데 녹한다도 별로 즐겁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몇 가지 그동안 못했던 거를 한번 좀 ESP 홈에서 더 연동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제일 먼저 할 게 이 조도 센서입니다. 조도 센서. 어감이 좀 안 좋죠? 조도 센서. GY30이라는 조도 센서고요. I2C 통신을 하는 센서인데 ESP8266에 꽂아가지고 ESP 홈에서 조도라는 거는 광량을 말하는 거예요. 빛의 세기를 잘 측정을 할 수 있겠는가. 제일 첫 번째 순서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두 번째 리모컨을 다시 한번 해볼 건데요. 이거는 저번 주에 하려고 했다가 실패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요 리모컨, 오른쪽에 있는 리모컨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이 리모컨이 그만 고장이 나버려서 저번 주에 시연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갖다 버리고 다른데 굴러다니는 걸 찾아보니까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작동이 되는 리모컨이니까 이 리모컨이 발신하는 신호를 먼저 읽어드려서 데이터를 취득을 하고 그 데이터를 ESP8266이 발사를 해가지고 과연 녹한다 오른편에 있는 에어컨을 제어를 할 수 있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SP 홈에서 에어컨을 껐다 켰다 할 수 있겠는가를 살펴보는 게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것은 리모컨 수신 모듈하고 발신 모듈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보시게 될 것 같고 일단 치워두겠습니다. 다음 로드셀 준비해 놨습니다. 이거는 로드셀이 아니고 HX711이라고 증폭하는 모듈이고요. 로드셀은 녹한다 아래쪽에 여기 있습니다. 디지털 저울이거든요. 실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저울인데요. 이 저울을 과거에 녹한다가 아두이노 강의를 위해서 이렇게 개조를 해놨습니다. 로드셀이라는 것은 저울 보시면 고무 박킹은 아니구나. 고무발 있잖아요. 요 뒤쪽에 로드셀이 하나씩 총 4개가 들어있습니다. 로드셀이라는 것은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을 하는 센서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는 스트레스라는 게 사람이 올라서서 중력으로 눌렀을 때 받아들이는 스트레스 정도를 킬로그램으로 환산한 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디지털 저울이라는 거죠. 체중계입니다. 디지털 체중계. 그거를 ESP8266에 연결해가지고 ESP 홈에서 여기 걸리는 무게를 측정을 할 수 있겠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할 건 아니고 좀 이따가. 그리고 오늘 이런저런 것들 다 격파를 하고 나면 마지막에는 RS485 통신을 한번 해볼 건데요. 모드버스 RS485 중에 모드버스 프로토콜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드버스 통신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녹한다 월드에서는 이 4채널 릴레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드버스 통신을 하는 4채널 릴레이예요. 그 다음 SDM120이라고 된 제품이 하나 제가 과거에 구입을 해놨는데요. 요렇게 생겼어요. 요거 디지털 전력량계입니다. 모드버스 통신을 하는 디지털 전력량계니까 4채널 릴레이하고 이 전력량계 값을 모드버스 통신을 해서 ESP 홈에서 가지고 오거나 제어를 할 수 있겠는지 한번 보는 거죠. 상당히 어렵겠다는 느낌이 팍팍 드시죠. 그리고 눈치 빠르신 분들은 지금 바로 느낌이 오시겠지만 모드버스 통신은 그냥 되는 게 아닐 텐데 ESP8266이 모드버스 기능이 내장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얘를 제어를 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잠깐만 좀 집어넣고, 그래서 얘가 준비가 되어 있죠. 이거는 맥스485라는 모듈이고요.
일종의 통신 컨버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UART 통신을 RS485로 바꿔주는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요거는 MAX485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색깔은 빨간 게 있을 수도 있고 파란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기능상에는 하등 차이가 없습니다. 됐죠? MAX485. 이거는 제일 마지막에 남는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드버스 통신이라는 것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는데 뭔가 제어해야 될 것까지 있으니까 조금 더 어지럽겠죠. 일단 미리 정보를 좀 알려드리자면 녹한다가 이거는 조작을 좀 해놨어요. 얘 아이디가 0x02고요. 요놈은 아이디가 0x01입니다. 1번, 2번이고 보레이트는 9600으로 다 맞춰놨습니다. 통신 보레이트. 됐죠? 조금 이따가 등장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할 것은 조도 센서입니다. 빛의 세기를 한번 측정을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우드 CNC님 반갑습니다. 임동희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올라가면 저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래도 저 로드셀 스펙이 로드셀 하나가 50kg거든요. 다리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요놈 50kg, 요놈 50kg, 요놈 50kg, 요놈 50kg 해가지고 뭐 하프 브릿지 방식으로 뭐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최대 0에서 200kg까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마 200kg를 제가 넘어가진 않겠죠? 그렇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긴 하겠네요. 경민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관식님 반갑습니다. 오봉수님 반갑습니다. 오봉수님께서 녹한다에게 보내주신 컨텐츠 후원금 잘 받았습니다. 잘 활용하겠습니다. 꿈꾸는 대로님 반갑습니다. 여기까지 짝짝 제때 와주셨고 제가 이간식님 불러드렸나요? 이간식님도 반갑고요. 상사로 진급하셨다라고 공지가 떠있네요.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녹한다를 많이 좋아해주세요. 됐습니다. 자, 조도 센서입니다. 녹한다가 지금까지는 광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광센서, 그러니까 CDS라는 걸 사용을 했는데요. 이 뭐 황화 카드뮴인가 뭐 하는 저 CDS, 이게 일종의 빛의 세기를 측정하는 센서라고 보면 되는데요. 얘가 출력하는 아웃풋에 의미를 좀 둬야 되는데요. 얘는 ESP8266의 아날로그 핀에 연결해가지고 센서 값을 측정을 하는데 ESP8266의 0에서부터 1023 혹은 전압 레벨로 하자면 0에서부터 3.3V 사이의 값 중에 뭐 밝으면 값이 높아진다거나 어두우면 값이 낮아진다거나 요런 이제 형식을 취하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요. 그러면 500이라는 아날로그 값이 가지는 이 빛의 세기가 얼마 정도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이 500이라는 값은 그냥 단순한 아날로그 숫자일 뿐이고 어떤 뭔가 우리가 물리학 공식에 빛의 세기 값을 넣는다거나 이런 용도로 쓸 수 없는 값이거든요. 이 무슨 말이냐? 독자적인 하나의 규격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길이라는 걸 측정하려면 대한민국에서는 뭐 강목이나 뭐 이런 거 주문할 때 뭐 밀리미터로 주로 많이 돼 있잖아요. 뭐 500짜리 주세요 하면 500mm, 그러니까 50cm짜리를 달라 이 말이고, 저 1000mm짜리 주세요 하면 1m짜리를 달라 이 말이죠. 뭐 아니면 미터 단위를 써도 되고, 그건 우리가 1m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머릿속으로 1m라는 것의 길이가 대충 가늠이 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도 이거랑 그거랑 똑같은 거. 근데 그 상황일 때 강목을 75,400만큼 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럼 75,400이라는 값이 뭡니까? 라고 하면 자기가 그냥 쓰는 거래. 나는 75,400이라는 길이를 자기는 알고 있는데 판매자는 75,400이라는 값이 뭔지 모르잖아요. 1m, 2m, 1.5m,
1000mm 이런 식으로 딱딱 얘기하면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어떤 통일된 값이 되는 건데 75,400만큼 주세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얘도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빛의 세기라고 하면서 얘는 높고 낮음은 분명히 있는 거죠. 값이 커질수록 빛이 밝은 거고 낮을수록 빛이 어두운 거긴 한데 여기서 말하는 500이라는 값은 DB에 기록을 하든 어딘가 전송을 하든 했을 때 이 값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빛의 세기라는 것의 단위는 럭스라고 있습니다. 럭스, LUX, 빛의 세기를 대표하는 단위죠. 그래서 조도 센서라는 것은 단위가 럭스라는 걸로 통일을 했을 때 우리가 오늘 예를 들어 10럭스다. 그러면 내일 11럭스다. 그럼 요거 가지고 뭔가 우리가 뭐 비교를 하거나 어디 가가지고 나 지금 조명 밝기가 뭐 100럭스다 하면 100럭스는 그 정도 밝은 거다 하는 거를 상호간에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요런 것들 우리가 과거에 배웠을 때 뭐 도량형을 통일한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리고 물리학에서는 SI 단위계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연산시계에서 딱 표준이 되는 단위들이 있거든요. 얘가 거기 포함이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CDS가 출력하는 값을 럭스로 환산할 수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쓰시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만한 어떤 배경이 되는 지식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요 놈이 이 센서가 뱉어내는 결과가 럭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사용을 하는 거고 앞으로 빛의 세기를 어딘가 공식적으로 측정을 할 때는 CDS보다는 요런 뭔가 단위를 맞춰놓은 센서를 쓰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하는 게 녹한다의 생각입니다. 태호킴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얘는 녹한다가 처음으로 사용하는 센서이기 때문에 아두이노 쪽이든 어느 쪽이든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따끈따끈한 센서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걸 보여드릴게요. 라이트 인텐시티 센서라고 돼 있죠. GY30 GY30이라고 치면 똑같은 거 아마 나올 겁니다. 핀 쪽을 한번 살펴보죠. 이렇게 쭉 여기 아래쪽을 보시면 자 GND ADD ADO구나. 아유 저 왜 이렇게 초점이 안 맞냐. SDA, SCL이라는 용어 나온다 그죠? SCL이랑 SDA가 나오면 100% I2C 통신이라고 했죠? 5개의 핀이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요거 GND. 요거 아날로그 ADO가 뭐지? 아무튼 저거는 관심 대상이 되는 핀은 아닙니다. SCL, VCC. VCC는 3.35V 둘 다 상관없으니까 5V에 연결하겠습니다. 그라운드죠? 이 전원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요 핀은 일단 사용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SDA, SCL은 녹한다가 사용하는 이 사물 인터넷 보드 위모스 D1 아론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자리가 딱 정해져 있다라고 했죠. 요 I2C 통신 핀은 SDA가 4번입니다. 디지털 4번. SCL이 디지털 3번입니다. 그러나 ESP 홈에서는 요 기호를 안 쓴다라고 했죠. 디지털 3번이 내부 GPIO 번호로 5번이라고 했고 얘는 4번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연계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GPIO 5번, 4번 핀이고 5V 그라운드고 이렇게 4개를 연결하면 일단 요거 2개의 연결 관계를 만들 수가 있겠다. 됐죠? 좀 앞서 나갔네요. ESP 홈부터, 홈 어시스턴트부터 켜놓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추어 박스. 시작! 원래는 오늘, 월요일부터 집안에 있는 뭔가를 이렇게 사부작 홈 어시스턴트에 부착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한 템포 쉬고 가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아직 준비가 덜 돼가지고 오늘 이거 납땜하고 테스트 했거든요. 요거
아까 제가 단톡방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이거 사진을 올려드렸죠? 220V를 5V로 변환을 해주는 건데요. 이 네일 스마트 플러그하고 전등 스위치하고 만들 거거든요. 그러면 상전 220V로 들어오는 거를 보드가 거기 옆에 배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220V를 5V로 바꾸는 전략을 쓰거나 아니면 보조 배터리 같은 거를 연결하는 전략을 쓰셔야 되는데, 보조 배터리를 집안에 제어하는 데 쓴다?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배터리 다 되면 그럼 어쩔 건데, 요런 말이 또 나올 수 있고, 매번 충전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럴 바에는 220V 옆에 5V를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보드에도 전원을 공급을 해주는 전략을 쓰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요거를 구입을 했는데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겁니다. 이거 뭐 어떻게 쓰는 건지도 모르겠고, 납땜해가지고 테스트 한다고 이 마루님이 보급해주신 이 차단기까지 연결해놨었거든요. 혹시 잘못하면 두꺼비 집이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연결 테스트 해보니까 아주 잘 됐습니다. 요거 한 개는 IoT 전등 스위치 내일 만들 거고, 하나 더 있습니다. 얘는 스마트 플러그 만드는 데 쓸 겁니다. 재밌겠죠? 내일 할 일. 원래는 오늘 하려고 했으나 이것저것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자, 다 켜졌죠? 자, 여기 깜빡깜빡 하는 것까지 나오면 자, 요렇게 들어가면 되죠. 여기가 홈 어시스턴트의 메인입니다. 자, 요런 거 저번 주에 했던 것들인데요. 정리 좀 하고 상큼하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했던 것들은 다 삭제하고, 요건 코드가 들어있구나. 됐습니다. 자, 연결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점퍼 케이블도 안 꺼내놨네요. 점퍼 케이블 꺼내고, 이거를 납땜을 반대로 하는 게 더 좋았을 텐데. 그럼 빵판에 딱 꽂아서 쓰면 되는데, 생각을 잘못했네. 아무튼 이 GY30이라는 거는 납땜 만대에서 오니까요. 안타깝지만 직접 납땜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납땜 잘 못하거든요. 근데 억지로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생존형 납땜으로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생존형 납땜. 그래도 이번 주에 제가 컨디션이 아주 많이 회복이 돼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기침 많이 안 하잖아요? 엄청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저번 주까지만 해도 막 콜록콜록거리고 있었거든요. SDA SCA라고 VCC. 자, 요래 딱 하면 이제 연결이 끝이 나는 겁니다. 자, 이 잘 될 것인가? 자, 연결 끝났죠? 자, 문제 없습니다. 자, 먼저 이 매뉴얼 페이지를 항상 녹화한다는 참조를 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홈 어시스턴트하고 ESP 홈 녹한다가 전달해드리고자 하는 어떤 취지는 이 매뉴얼을 어떻게 여기서 정보를 어떻게 빼내는지 그 과정을 보시라는 거지. 그냥 뭐 이렇게 영화 보듯이 흘려서 보는 게 아니라 여기 모든 정보는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서 정보를 어떻게 캐내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저도 홈 어시스턴트랑 ESP 홈 쓸 줄 잘 모르거든요. 그럼에도 이것저것 작동되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이유가 이게 답안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답안지가 좀 복잡하죠.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책으로 치자면 책이 너무나 두꺼운 겁니다. 거기서 원하는 정보를 찾으려면 뭐 색인을 보든지 그것을 어떻게 캐내는 노하우가 있으면 캐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노하우를 보시라는 거예요. 아직 물론 개뿔 노하우가 있진 않지만, 자, 쭉 내리다 보시면 요 라이트 쪽에 BH1750이라고 된 게 있는데요. 얘가 일단 노칸다가 구입한 것에 해당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죠. 자, 여기 딱 보시면 센서라고 되어 있죠. 자, 크게 한번 보여드려보죠. 여기 잠시. 자, 근데 이렇게 하고 보니 뭔가 좀 헐렁하죠? I2C 통신을 하는 센서면 이게 정보가 다가 아니고 뭔가 조금 더 그 인포메이션이 있어야 되는데요. 요 아마 그게 힌트가 나오죠. I2C 버스가 required 돼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I2C 통신 요거 눌러가지고 I2C 통신을 활용하는 요런 것들이 위에 추가가 더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뭐 저번 주하고 저저번 주에 이미 밝혀낸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 I2C 땡땡 해가지고 아래쪽에 줄줄줄 적어놓은 것은 그 소프트 I2C를 쓰거나 내가 I2C 통신을 사용을 하는데 지정된 자리에서 I2C 통신을 하는 게 아니라 핀을 다른데 옮겨서 쓰거나 이렇게 할 때는 요렇게 뭔가 재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원래부터 보드에 달려있는 I2C 통신핀, 하드웨어 I2C 통신핀을 쓸 때는 생략이 된다라고 그렇게 매뉴얼에 이건 다 나와 있는 거고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I2C 땡땡이라는 것만 적어주시면 I2C 통신을 한다라는 거랑 같은 겁니다. 지금 요 말이 나 I2C 통신 할 거야 이 말입니다. 요 자체가. 그리고 나서 센서가 하나 있는데 그놈의 플랫폼이 BH1750이고 요거는 시각적으로 출력되는 그냥 문자열이죠. 그냥 이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어드레스가 0x23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뭐 제품 특별하지 않으면 공장에서 찍혀 나올 때 자기 어드레스가 찍혀져서 나오거든요. 맞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업로드 인터벌은 한 5초 정도, 2초 정도로 한번 잡아보죠. 그죠? 요만큼을 가지고 가서 홈 어시스턴트의 구성하기, 애드온, ESP 홈의 웹 UI 열기, 여기서 이 왜 온라인으로 된 디바이스 있죠? 얘가 지금 요 놈의 상태입니다. 그럼 요 놈의 코드를 업데이트 하려면 에디트를 누르고, 자, 요거 잡다구리하게 저번 주에 막 했던 거죠? 다 필요 없는 거 날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요 상태, 요 내용밖에 없어요. 여기서, 한 요쯤에 요 내용을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됐죠? Install wirelessly. 코드가 무선으로. 와이파이 공유기를 타고 코드가 이렇게 날아간다라고 했죠. 지금은 물론 컴파일하고 있는 중이고, 클라우드 환경에서 아두이노 코드를 컴파일해서 만든 바이너리 파일을 와이파이 공유기로 던져가지고 이쪽으로 프로그램을 업로드 해주는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OTA라고 한다라고 했죠. OTA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어디 가서 좀 아는 척 하시려면 전문 용어를 남발하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거든요. 물론 잘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긴 한데, OTA란 말 나 뭔지 안다. 모르는 자와 아는 자는 같이 대화를 하게 되면 쭈글쭈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런 그거 막 무선으로 코드 업로드 하는 거 뭐 있던데 요렇게 하시기보다는 그거는 OTA다. 요렇게 말을 하실 수 있도록 요렇게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딱 요렇게 잘 보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코드 업로드가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컴파일링이라고 돼 있죠? 컴파일 중인 겁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또 ESP 홈을 쓸 때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아두이노 코드 한 줄도 안 들어갔고 라이브러리 설치할 필요 없고 센서 꽂아서 플랫폼에 있는 요 YAML만 작성하면 대부분 다 돌아간다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나는 코딩을 하고 싶은데 아두이노 쪽에 역량이 1도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쪽으로 출발선을 요쪽으로 노선을 잡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면 갈수록 자유도는 아두이노 쪽 개발 툴 쪽으로 쓰시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에는 더 좋은데 거기까지 안 가면서 뭔가 좀 재미난 것을 만드실 분들은 요쪽으로 가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벌써 튀어나오는 느낌이 나죠? 자, 요거는 작업 페이지라고 하나 더 켜겠습니다. 여기 아니고, 홈 어시스턴트. 자, 둘러보기 가보시면, BH1750 일루미넌스 37.9LX라고 나오죠? 단위 럭스라고 했죠? 38.3럭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조명집에 가서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 집에 있는 조명이 38럭스인데요. 200럭스짜리 전구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38이면 어두운 거네요. 200럭스짜리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줄 수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집에 CDS 가지고 값을 찍어봤는데 아날로그 값이 500인데요. 700으로 만들려면 조명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저 조명집 사장님한테 기싸대기 맞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서 업계에서 통용되는 숫자를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이 값이 높아지는지 봐야 되겠죠? 휴대폰 후라시로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뭔가 생각보다 순순히 작동이 잘 돼가지고 좀 당황스럽네요. 저 좀 잘 안 될 줄 알았는데. 휴대폰 후라시로. 요셉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짠! 자, 1022.4럭스. 요 이제 훤하잖아요? 삐면 25럭스. 아무튼 뭐 되는 것 같다 그죠? 그래서 럭스라는 단위. 노칸다 월드에서 이제 최초로 럭스라는 단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칸다가 스마트팜이나 스마트팜 할 때 주로 빛의 세기를 CDS 가지고 측정을 했거든요. 화분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화분이 이렇게 있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조명이라는 게 이렇게 있을 텐데 이 광량을 측정을 해서 DB에 기록을 하고 싶거든요. 그때 이 CDS로 이제는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럭스 단위로 나오는 걸 가지고 기록을 해 놓으면 제가 요 세트하고 요런 화분이 1000개가 있을 경우에 이 1000대 화분에 대한 밝기 정보가 이제 통일이 된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도량형을 통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룩스입니까? 럭스가 아니라 룩스랍니다. 자, 저는 럭스인 줄 알았는데 룩스랍니다. 범중킴님 반갑습니다. 호련히 나타나셔서 룩스라고 수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맞다. 범주님 오셨으니까 범주님이 대령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임명장을 또 하나 날려드려야 됩니다. 되죠? 노칸다 사단 참모장이신 겁니다. 짝짝짝짝짝짝. 까먹고 있었습니다. 뭐 별 의미 있는 건 아니지만 재밌으라고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게 I2C 통신을 하는 조도 센서. 발음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도 센서입니다. 단위는 룩스. 다 보여드렸네요. 자, 이제 빼고 다음 거 한번 해보죠. 다음은 잠시 뭐 한다고 해놨지? PIR 센서도 한다라고 해놨네요. PIR 센서는 동작 감지하는 그 센서 있잖아요. 그건데 생략하겠습니다. 별 의미 있는 센서는 아니라서. 아니다, 의미가 있으려나? 그거 어디다 처박아놨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요. 있기는 있는데, 일단 뭐 나중에 할 때 하더라도 순서를 좀 미루고 리모컨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SY킴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마루호도님도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마루호도님은 원스타가 오셨으니까 이제 경건하게 자, 경례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 하려고 했다가 실패했던 내용이라고 했죠. 이것의 개요는 이거 어디다가 지금 쓸 거냐면요. 에어컨이 있어요. 에어 컨디셔너가 요렇게 있는데요. 우리 얘 가지고 에어컨을 직접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 없잖아요. 외부 뭐 제어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I2C나 뭐 UART나 뭐 RS485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통신할 수 있는 뭔가가 전무합니다. 전통적인 우리가 집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이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 최신형으로 나오는 그런 것들 말고 지금 10년, 20년 쓰는 것부터 근래 한 5년 정도까지 쓰고 있는 그 에어컨들, 얘를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리모컨밖에 없잖아요. 요거. 그러면 요 ESP8266이 이 리모컨이 삑 하고 뭔가 제어 신호를 보내는 거를 얘가 똑같이 흉내 낼 수 있다면 사람이 리모컨으로 누르는 행위를 ESP8266이 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온오프까지만 한번 시도를 해볼 건데요. 얘가 과연 에어컨을 홈 어시스턴트 UI에서 소프트 버튼으로 유저가 그 화면을 이렇게 딱 눌렀을 때 에어컨이 켜지고 꺼지게끔 할 수 있겠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재밌겠죠? 된다면 오늘 아주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안 된다면 저번 주에 실패한 내용이거든요. 두 번째 도전까지 실패하는 거니까 3차를 기약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이 에어컨 작동시키는 리모컨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얘가 이제 이 리모컨을 제어를 하는 개념입니다. 켜지는 소리 났죠? 꺼지는 소리 났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얘가 해야 됩니다. 그거를 위해서 먼저 리모컨 수신부, 요거는 수신 모듈입니다. 수신 모듈. 이게 왜 필요할까요? 이 리모컨에서 나오는 신호를 일단 캡처를 해야 되겠죠? 이 리모컨을 뿅 누르게 되면 뭔가 막 이런 뭔가 데이터가 나와요. 요거를 ESP 홈에서는 로우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LAW가 아니라 RAW죠. 자, 로우 데이터. 이거는 저도 처음에는 해석을 못했는데, 이 숫자 배열이 나오거든요. 그 값이 뭔지 처음엔 해석을 못했는데, 지금 막 대충 서치하면서 눈치껏 봤을 때, 여기 나오는 리모컨 신호의 사각 펄스 있잖아요. 요 사각 펄스에 마치 바코드처럼, 바코드를 숫자로 표현해서 1차원 배열처럼 쭉 늘어난 형태가 여기서 말하는 로우 데이터라는 겁니다. 그게 뭔지는 조금 이따가 보시면 되겠고, 아무튼 리모컨 눌렀을 때 나오는 신호를 캡처해야 되니까 수신 모듈 필요하고, 요게 이제 송신 모듈이죠. 발신 모듈입니다. 송신 모듈. 여기서 캡처한 내용을 그대로 얘 가지고 에어컨 쪽으로 쏴보는 거죠. 재밌겠죠? 해보겠습니다. 재밌겠죠? 자, 먼저 캡처하는 과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되어야 될 텐데. 손대리님 반갑습니다. 모두 어서 오시고, 즐거운 월요일이니까 좋아요도 좀 눌러주세요.
자, 연결하는 게 좀 생각이 안 나네요. 잠깐만요. 아두이노 리모컨 검색 찬스 한번 하겠습니다. 시그널 마이너스 플러스인 것 같네요. 시그널 마이너스 플러스. 시그널 마이너스 플러스. 자, 요렇게 딱 생겼거든요. 요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 정면으로 봤을 때. 시그널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5V, 마이너스 그라운드, 시그널 디지털 3번에 연결할 겁니다. 다들 주말 동안에 별일 없으셨나요? 주말에 좀 이렇게 체력을 회복하셔야 다음 주가 이렇게 즐거우실 텐데, 그죠? 시그널 마이너스 플러스. 디지털 3번에 뿅 꽂아주고, 얘는 마이너스 GND에 뿅 꽂아주고, 얘는 플러스 5V에 뿅 꽂아주고. 자, 이제 끝이 났습니다. ESP 홈 쪽에서 이 신호를 캡처하는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자, 그것은, 자, 여기 모든 대답이 다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코드 저장해야죠. 요 코드. 자, 이게 첫 번째 예제입니다. 457-1번. 조도 센서. 그리고 요것도 맞다. 기록을 하면서 가야죠. 자, 1번 예제. 조도 센서. 아까 뭐였죠? BH1750 조도 센서를 ESP8266 보드에 연결해서 특정된 광량을 룩스 단위로 대시보드에 출력하시오. 자, 이번 예제. IR 리모컨 신호를 IR 수신 모듈을 연결해서 리모컨에서 나오는 신호를 캡처하시오. 요것도 예제로 제가 저장해 둘게요. 자, 얘는 어디 가면 있느냐? 좀 아래쪽에 있었던 것 같네요. 쭉 내려보시면 여기 있죠? 리모트 트랜스미터하고 리시버가 있는데 지금은 리시버겠죠? 읽어드리는 겁니다. 리시버. 자, 요만큼 가지고 가서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수신한 데이터를 로그에 찍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만큼 바꿔치기 하고 GPIO 번호가 디지털 3번. 디지털 3번은 GPIO 넘버가 5번이라고 했죠. 이렇게 해가지고 코드를 집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결과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까만 화면 있죠? 이게 로그가 찍히는 화면인데 리모컨을 뺨 눌러서 인식이 되게 되면 이쪽에 뭔가 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려보죠. 될지 말지. 그리고 지금 리모컨 신호를 ESP8266 쪽에서 인지를 할 수가 있다면 리모컨 가지고 전등 제어하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제어 대상이 에어컨이지만 그게 아니라 아예 수신 모듈을 ESP8266이 탑재를 하고 리모컨 가지고 ESP8266에 물리적으로 달려있는 뭔가를 제어하는 겁니다. 릴레이를 켠다든지 끈다든지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요거 해놓고 그러한 예제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재밌을 것 같네요. 될 것 같은 확신이 한 15% 정도 있습니다. 85%는 일단 부정적인데요. 자, 잘 되기를 한번 기원을 해보죠. 남들 다 이렇게 해서 쓰는데 저만 안 될 리는 없잖아요. 그죠? 아, 오래 걸리네. 자, 업로드 될 동안에 단톡방이나 좀 한번 보죠.
자, 그리고 녹한다의 단톡방 있으니까요. 카카오톡에서 심심한 녹한다 검색하시거나 제 유튜브 채널의 커뮤니티 탭 누르셔서 아래쪽으로 좀 내려오시면 제가 링크 남겨놨거든요. 그거 눌러가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물론 제가 생방 중에는 잘 확인은 안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무료한 시간이 있을 때, 요럴 때 보면 재밌으니까 이제 업로드 되고 있네요. 자, 단톡방 안 들어오신 분들은 단톡방 들어오셔서 놀다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라색 글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리모컨을 한번 쏴 보겠습니다. 근데 이가 원 버튼이라서 좀 문제가 있는데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 리모컨 자체에 요쪽에 보시면 동그란 버튼이 이렇게 있는데 운전 정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 번 누르면 켜는 거, 한 번 더 누르면 꺼지는 거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데요. 우리 전통적인 스위치라면 버튼이 두 개 있어야 되잖아요. 요거 누르면 켜지고 요거 누르면 꺼지는 건데 그 말은 한 번 눌렀을 때 켜지는 신호가 날아가고 한 번 더 눌렀을 때는 꺼지는 신호가 일단 뭐 날아가니까 이거는 제가 말로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켜는 신호가 날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두근두근합니다. 잘 될지 말지. 자, 켜는 신호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자, 니는 켜지면 안 돼. 자, 그러면 리시브 로우 해가지고 뭔가 왕창 날라오는데요. 잠시만요. 이 모든 게 다 데이터가 되는 건지. 뭐죠, 이거는? 자, 좋아. 그럼 요 패턴 좀 한번 메모해 놓보고. 자, 지금은 아무튼 이 상태가 켜짐이잖아요. 켜짐. 한 번 더 누르면 꺼짐 신호가 나갈 거니까. 생각보다 좀 어렵네요. 이 아무것도 누르지 않았는데도 오, 이건 뭐가 더 많다. 이거는 끔, 켬, 끔. 상당히 심오하죠. 자, 끄는 거는 이쪽에 둬야 되겠다. 켜고 끄는 세트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켜기, 끄기. 규칙성을 좀 찾아야 되는데 대략 뭐 비슷한 패턴인 것 같다, 그죠? 그럼 요거를 어떤 식으로인지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쏴주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얘부터 한번 보죠. 켜는 쪽 신호 보죠. 길이가 일단 비슷하잖아요. 이게 샘플 1번이고 이게 샘플 2번인데 마이너스 3000 얼마고 뭐 이제 요 값들이 정확히 일치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타이밍의 신호의 그 사각 펄스 타이밍에 대한 정보인데 약간 우리가 오차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무슨 신호니까. 근데 이 전반적인 패턴이 비슷하면 그냥 오케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잖아요. 뭔가 비슷한 패턴으로 숫자들이 양의 값과 음의 값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탁탁탁탁 나오고 있죠. 좋습니다.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 리모트로, 이거는 뭐지?
41. 자작나무님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씩 보낸다라기보다 요 전체를 해석하면 하나의 바코드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나의 신호 패턴을 양과 음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신호 확보했으니까 이제 얘 빼고 잠시만. 또 옮기려니까 좀 귀찮은데 잠시만요. 요 옵션들이 여기 덤프가 막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 삼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요거를 삼성으로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all이라고 하지 말고 덤프에다가 녹한다는 지금 삼성 에어컨을 쓰고 있거든요. 일단 샘플을 한두 개 정도 더 확보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든 에어컨을 한번 원격 제어를 해보도록 하죠. 될 것 같은 느낌이 한 5% 상승했습니다. 20% 정도 될 것 같네요. 자, 보라색 화면 나왔으면 여기다가 다시 한번 켜기. 아직 안 켜진 것 같네요. 켜진 건가? 자, 다시. 뭐라 더 나와야 켜진 걸 건데요. 잠시만요. 아닌가? 이렇게 하니까 아예 작동이 안 되네요. 자, 그렇다면 삼성 36이라고 된 거 요건가? 이게 괜히 이상한 옵션을 붙여가지고 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all이라고 한 이거를 제가 일단 예제 코드로 남겨둘 테니까 요거 가지고 일단 신호를 한번 확보해 보세요. 이 방법이 맞는 건지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리모컨 신호 읽기. 그리고 방금 캡처한 이 신호를 이제 한번 발사를 해 보겠습니다. 발사하려면 여기 트랜스미터 쪽으로 가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얘를 적당히 연결해 가지고 이제 발사하는 장치를 만들면 되는데요. 얘 뽑고 얘는 이제 역할을 다 했습니다. 요 놈을 싹 가지고 와서 그리고 얘는 핀 3개거든요. 그라운드, VCC, DAT, 데이터죠. DAT. 요거 똑같이 3번에 연결할 거고 5V 그라운드. 됐죠? 디지털 3번은 GPIO 5번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계속 설명드리고 있죠. 까먹지 마시고. 3이라고 쓴 다음에 안 된다. 이제 이렇게 하시는 사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똑같이 했는데 왜 안 되나요? 하는 질문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뭐를 똑같이 안 했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분명히 똑같이 안 한 겁니다. 제가 생방으로 작동되는 영상을 보여드리는 건데 똑같이 했으면 똑같이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똑같이 했는데 똑같이 안 됐으면 뭐를 똑같이 안 했는지를 찾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보자. 로우 데이터를 보내는 게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여기 있죠? 이제 저뭐 어떻게 하더라?
요거죠. 리모트 트랜스미터 트랜스밋 로우 액션. 그러니까 로우 데이터를 우리가 확보하고 있으니까 로우 데이터를 날리는 이 액션을 사용을 하면 되는 거죠. 버튼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일단 이렇게 하려면 필요한 게 얘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얘를 가지고 와서 일단 떡하니 여기다가 배치해 두고 5번에다가 연결해 놨죠. 그러면 이제 리모트 트랜스미터가 5번 핀에 그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리모컨이 D3에 연결되어 있음까지가 요거고, 뭐를 어떻게 했을 때 켜고 끄는 신호를 보낼 건가 하려면 컴포넌트를 만들고 오토메이션을 걸어줘야 되죠. 트리거와 액션을 엮어줘야 된다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누를 만한 것 가장 적합한 게 버튼 컴포넌트 쓰시면 되겠죠. 일단 여기 잠깐 탈출해가지고 버튼 컴포넌트에 템플릿 버튼을 2개를 만드는 겁니다. 자, 여기 이렇게 가지고 와서 자, 2개를 만들면 딱 적합하겠죠. 자, 첫 번째 버튼은 ON 하겠습니다. 에어 컨디셔너, 우리식 용어로 쓰죠. 에어컨 ON, 요건 에어컨 OFF. 그럼 ESP 홈에서 자동화라 하는 것은 트리거와 액션을 엮어주는 건데요. 여기서 트리거는 ON 프레스 이거죠. 눌렀다. 누른 다음에 뭐 할래 하는 게 액션인데, 조금 전에 봤던 페이지에서 로우 데이터를 보내는 액션이 있었죠? 어디 갔냐? 여기 있죠? 리모트 트랜스 물랄랄랄라 액션이라고 된 거, 요거를 이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샘플이죠. 요렇게 가지고 와서 여기인데, 이게 이제 로우 데이터가 이게 리스트 표현 대괄호 사이에 뭔가 있다. 그러면 배열이나 어레이를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방금 봤던 그 패턴하고 뭔가 유사한 게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치껏 봤을 때 여기 있는 이 알맹이를 저기 안에 때려 넣으면 될 것 같다 하는 게 일단 녹한다의 가설입니다. 한번 해보죠. 요 부분만 지우면 되겠네. 뭐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붙이고 일단 일자로 한번 쭉 보내보는 겁니다. 아니면 요거를 일단 카피를 해서, 혹시 모르니까 카피를 해서 여기 붙이고 여기 붙이고 요만큼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일단 에러 안 난다, 그죠? 자, 다음. 끄는 쪽은 조금 더 깁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얘도 로우 데이터 한 세트를 카피를 해서 한 줄로 쭉 만드는 겁니다. 한 줄로 됐죠? 그러니까 요거를 쓱 가지고 가서 여기 탁 때려 넣는 겁니다. 녹화한다 생각에는 일단 에러 났네. 들여쓰기. 자, 들여쓰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으로 더 들어가야 되죠. 요렇게. 그죠? 에러 안 나죠? 자, 연금술사님 어서 오십시오. 이제 병장으로 진급하셨다네요. 축하드립니다. 푸른 달님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좋아요 다 눌러주세요. 자, 이제 이거 업로드 해보죠. 잘 될까?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요거 분리된 것들 중에 뭔가 신호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아, 어렵죠.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근데 이게 한 덩어리인 게 상식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리시브 로우라는 게 여기 있고, 요거는 그러니까 028이라는 것은 요 앞에 있는 게 이제 27개가 있다. 그 말인 것 같은데, 느낌이.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0개가 있고, 일종의 중간 지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을까요? 꼭 그렇진 않네요. 자, 아무튼, 일단 냅다 해보는 것입니다. 자, 보라색 화면 나왔죠? 그럼 둘러보기 이쪽으로 가시면 버튼이 아마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에어컨 온 투라고 된 버튼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리모컨 저 신호 나오는 쪽이거든요. 요 에어컨 쪽으로 바라다 보게 하고 ON을 눌렀을 때 에어컨이 켜져야 되는데 눌러보죠. 반응이 없네요. 여기는 뭔가 신호가 나오는 느낌이 있잖아요. 자, 일단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죠. 아, 이게 돼야 뭔가 재미난 것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아, 큰일 났네. 거의 될 것 같았는데. 오토메이션. 버퍼 사이즈. 아, 버퍼 사이즈가 버퍼 사이즈가 오버가 돼서 이렇게 넘쳐서 이렇게 출력이 된 걸 수도 있겠네요. 아, 그렇죠. 잠깐만요. 오늘은 요것을 좀 한번 해봐야 되겠기에 뭔가 좀 옵션을 좀 붙일 수 있는 게 없는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래, 신호가 인버트 인풋 풀업 아이드 리시버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있던 내용이 좀 힌트가 될 것 같은데요. 요 로고 찍히는데 조금 전에 잘 보시면 이거는 맞다. 그게 아니구나. 자, 그러니까 다시 리모컨 수신부로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읽고 나서 무시했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씁쓸하구만. 씁쓸하구만. 신호가 반전하는 거를 추천한다라는 거를 봤거든요, 제가. 인버트 하는 거를. 제 생각에는 신호가 위상이 뒤집힌 것 같습니다. 안현용님 반갑습니다. 이병으로 진급하셨다네요.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이 와주세요. 자, 다시 리시버 코드를 다시 가지고 오는데요. 이거를 아까 넣었을 때 어떤 말이 나왔었냐면요.
좋아. 이건 조금 이따가 다시 할 거니까 일단 요 좀 빼둘게요. 여기 좀 빼두고. 바이너리 센서. 있다고 돼 있는데 여긴 없지. 리시버. 그렇죠. 여기 잘 보시면 리모트 리시버에 인버티드가 true 된 거 보인다.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0하고 1이 뒤집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전에 샘플을 봤을 때 시작하는 값이 양수였거든요. 근데 노칸다가 찍은 로우 데이터는 시작하는 값이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신호가 거꾸로 뒤집히는 게 아닌가 하는 일단 상상을 한번 해보면서 요 옵션을 한번 가지고 가보는 겁니다. 풀업은 아닌데. 일단 요대로 한번 해보죠. 요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모를 때는 그대로 한번 해보는 걸로. 자, GPIO 5번이고 자,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호 캡처했을 때 여기 있는 거하고 조금 차이점을 한번 찾아보면 되겠죠? 경계선을 한번 쫙 꺼놔야 되겠네. 자, 이게 직전 샘플 두 개고 안 되는 걸로 일단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X. 여기도. 이거는 끄는, 이거 아니고, 요거는 끄는 쪽이죠. 이것도 안 되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안 되면, 방법이 없는데요. 더 이상 할 만한 방법이 없는데. 일단 도전하는 것은 좋은 거니까 다시 한번 해보죠. 자, 켜기. 자, 로우 데이터 나왔죠? 얘 양의 값으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끄기. 많다. 여기까지. 자, 한 비교를 해봅시다. 자, 위에 두 개가 망한 신호고 아래 두 개가 새롭게 캡처한 신호인데요. 잘 보시면 얘는 음수로 시작하는데 얘는 양수로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얘는 양이고 얘는 음이고. 이런 거 보니까 뭔가 색다른 어떤 신호가 일단 만들어졌죠.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기대를 걸어 보겠습니다. 요게 켜는 신호고 조금 전에 해놓았던 여기에 요만큼 사이에 이걸로 바꿔치기 하면 되겠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그냥 바뀌는 개념이네요. 자, 얘도
딱 붙이고 딱 규칙성 있게 이렇게 딱 만들어 가지고 딱 바꾸고 요거를 다시 업로드 하면서 바꿔주면 되겠죠. 자, 됐다. 다시 바꾸겠습니다. 요렇게 했는데 안 되면 그냥 치울게요. 그냥 안 되는 걸로. 다음에 세 번째 도전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켜졌으면 좋겠다. 두근두근하네요. 될까 말까, 될까 말까. 될까 말까, 될까 말까. 자, 코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60% 정도 지금 되지 않을까 하는 확신이 드는데요. 과연 안 되면 뭐 그냥 열심히 했다 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하, 안 되네. 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남들 다 하는 건데 말입니다. 일단 캡처는 정확히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보내는 쪽을 한번 다시 손을 보겠습니다. 보내는 쪽을 캐리어 듀티 퍼센트 50% 요거를 100%로 바꾸는 것도 좋은 시도가 될 수 있겠네요. 한번 해보고 그 다음 로우 데이터를 보내는 거 좋았는데 그죠? 느낌이 좋았는데 캐리어 프리퀀시 RC5 이거 데이터 보내는 거는 이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딱 느낌이 다른 거는 뭐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저 녹한닥 내 거랑 좀 뭔가 비슷하죠? 이렇게 받아가지고 캐리어 프리퀀시 캐리어 프리퀀시라는 걸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어디에? 코드 위에다가 여기다가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한번 컴파일 되면 다음번 컴파일은 이렇게 이제 빨라요. 보라색 화면만 딱 나오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에 막 이렇게 찾아보면요, 삼성 에어컨 켜는 코드입니다 해가지고 막 많이 올려놨는데 막상 저번 주에 그렇게 한번 해봤었거든요. 막상 해보면 잘 안 돼요. 결국 직접 뭔가 찾아야 되는데, 됩니다. 소리 들으셨습니까? 녹한다가 드디어 해냈습니다. 자, 모두 다 박수를 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보세요. 캐리어 프리퀀시가 있어야 되는 거였네요. 자, 이게 리모컨 발신 모듈이고, 리모컨 보시면, 리모컨, 뭔가 제어하려면 리모컨을 그 목적물에다 대고 신호를 보내줘야 되잖아요. 얘도 에어컨을 바라다 보도록 어떻게 천장에다가 딱 설치를 이렇게 해두는 겁니다. 그 다음, 이쪽에 에어컨 온 버튼을 딱 누르면, 뭐죠? 떼레레레레랭 하면서 켜졌죠? 이제 끄기 누르면, 띠르르르릉 하면서 꺼지는 겁니다. 그럼 이게 가지는 의미가 나중에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느냐? 홈 어시스턴트는 스마트폰으로도 접속할 수 있다라고 했죠. 요렇게 자, 에어컨 쪽으로 리모컨 가도록 딱 어떻게 예쁘게 설치해 주시고, 스마트폰 가지고 홈 어시스턴트에 접속을 하는 겁니다. 잠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컴퓨터 IP가 뭐지? 잠시만요. 드디어 해냈다. 어떻게 하는지, 저번 주까지는 어떻게 하는지 감도 못 잡았는데, 드디어 녹한다가 감을 잡아버렸습니다. 3번.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면 되는 것이야. 잠깐만요. 3번 맞는데 왜 접속이 안 되지? 8123. 맞다. 맞다. 요 IP 주소로 들어가야 되지. 됐다. 잠만요. 이제 보여드릴게요. 로그인 중입니다. 자, 그럼 스마트폰 화면에 이제 이 에어컨 켜고 끄는 버튼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있잖아요. 에어컨 온 오프 해서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작게 구성 요소로 만들기보다는 카드로 만드는 게 더 적절하죠. 그것까지 같이 패키지로 한번 봅시다. 여기다가 자, 대시보드로 가셔서 이거 녹한다의 대시보드 제가 추가한 거였죠. 땡땡땡 눌러가지고 버튼 추가하고 구성 요소가 에어컨 온이 되면 되겠죠. 아이콘 AC 이거 좋죠. AC 요걸로 해가지고 저장하기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오프도 똑같이 오프 구성 요소에 대한 카드를 만드는 겁니다. 얘는 끄는 거니까 뭐 적당하게 뭘로 하는 게 좋을까? 아이콘을 에어컨을 끈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어떤 적절한 게 없냐? 5초 안에 못 찾으면 아무거나 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자, 선풍기를 오프하는 거 요걸로 하겠습니다. 자, 됐죠? 요렇게 딱 만들어 두고
자, 이제 다시 스마트폰 쪽으로 가는 겁니다. 아, 기분 좋다. 기분 좋아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은 종합적인 대시보드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누르면 노칸다의 대시보드 하나 더 있죠. AC. 여기 이제 카드 두 개가 나왔죠. 요거를 이제 누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원격 제어가 되는 거죠. 뭐야? 겨냥을 잘해야 되나 보네요. 켜졌죠? 스마트폰으로 에어컨을 켠 겁니다. 껐습니다. 그러면 홈 어시스턴트에 얘가 된다는 말은 오토메이션을 걸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매일 오전 9시가 되면 에어컨을 켠다. 매일 오후 6시가 되면 에어컨을 끈다. 온도 센서로 측정을 했더니 온도가 몇 도보다 넘어가면 에어컨을 켠다. 그죠? 시간에 따라서 오토메이션을 하거나 뭔가 센서 정보에 의해서 조건을 걸어서 오토메이션을 한다거나 혹은 지금처럼 원격으로 뭔가 켠다, 끈다 이런 것까지 연결을 하면 우리가 홈 어시스턴트를 아주 재밌게 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격파했습니다. 아, 기분 좋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자, 요거 여기 반짝반짝거리는 것도 같이 보세요. 신호가 지금 나가고 있는 거니까 요 작동 표시등이 있거든요. 이게 근데 겨냥을 잘해야 됩니다. 겨냥을 잘해서 아씨 얘가 좀 그게 파워가 좀 약한가 보네요. 뭐지? 그죠? 손으로 들고 하겠습니다. 손으로 들고. 저기 지금 센서가 저 눈에 보이거든요. 됐죠? 그렇습니다. 저장해야지. 삼성 에어컨 켜고 끄는 예제. 같은 삼성 에어컨이라고 해서 이 신호가 똑같다는 보장은 없죠. 자신의 걸 찾아야 되는데 방금 했던 것의 키포인트를 찾자면 요거였네요. 캐리어 프리퀀시가 38kHz더라. 얘가 없으니까 안 되고 있으니까 됐습니다. 중요한 발견이죠. 3번 예제. IR 송신 모듈을 연결하고 삼성 에어컨을 켜고 끄는 로우 데이터를 전송해서 에어컨을 원격 제어하시오. 자,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저거 여기 쓰면 되겠다 하는 감이 오실 텐데요. 제가 접대 이거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IR 리모트 크리메이트, 그러니까 온도 조절기인데 리모컨 가지고 온도 조절하는 이그젬플이 별도로 빠져 있습니다. 여기다가 내가 희망하는 온도를 세팅을 해두고 리모컨 정보를 여기다가 등록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온도에 따라서 리모컨을 에어컨을 자기가 알아서 켜고 끄고 해주는 겁니다. 다음에 한번 해보죠. 다음에 아니다. 지금 또 온도 센서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온도 센서하고 똑같이 이렇게 세트 구성해 가지고 하면 난방은 지금 노내로 하고 냉방에 한해서 이렇게 써먹을 수가 있을 것 같죠. 좋습니다. 기분 좋다. 자, 기분이 급 좋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자, 잠깐 좀 이렇게 스테이지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없어지면 안 되니까. 로드셀 해보겠습니다. HX711하고 얘가 로드셀이거든요.
자, 시중에 파는 저울입니다. 저울에 요거 안에 열어가지고 기판에다가 로드셀에서 이게 다 3선식 로드셀이거든요. 3선식 로드셀 4개가 하프 브릿지 방식으로 연결하면 선이 4개가 튀어나옵니다. 그 4개의 선을 이렇게 밖으로 빼둔 거예요. 그리고 이 4개의 4가닥 선이 HX711하고 연결이 되고 HX711 반대쪽이 ESP8266 쪽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여기서 측정한 무게값이 ESP8266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재밌겠죠? 요거는 기판에 표기되어 있는 거를 제가 그냥 여기다가 메모해 놓은 건데요. S-, E-, S 플러스, E 플러스라는 기호가 요 뒤쪽에 판때기 열어가지고 딱 보시면 기판에 납땜하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요거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 그 블로그에 가보면 저가 체중계 가지고 이거 만드는 방법, 이거를 만들 때 제가 사진을 찍어서 올려둔 게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똑같이 따라 하시면 되고. 자, 요 기호를 참고를 하면서 이 기판에도 똑같은 기호가 있는데요. S-를 이 HX711에 A-에 연결하면 되고, E는 똑같이 있습니다. E-는 E-, E 플러스는 E 플러스, S-는 A-, ES 플러스는 A 플러스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다 크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E 플러스 랄랄랄라 있잖아요. B 쪽은 빼고 E 플러스 E 마이너스 그대로 연결하고 A 마이너스는 S 마이너스, A 플러스는 S 플러스 연결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까만 색깔이 빨간 색깔로 바뀌어 가지고 A 마이너스, 갈색이 E 마이너스인데 똑같이 갈색으로 와서 E 마이너스, 뭐라 적어놓은 거야? 주황색으로 와서 A 플러스. 자, 딱 이렇게 연결해주면, 자, 이제 반대쪽 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위에서부터 4개의 핀이 있는데요. GND, DT, SCK, VCC 5V, 그라운드, DT를 D3에 꽂겠습니다. D3. SCK를 D4에 꽂겠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여기 꽂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임의로 아무데나 꽂아주시고 그 GPIO 번호를 명시해 주시면 되는데, GPIO 번호로 하면 얘가 5번이고 얘가 4번이죠. 됐습니다. 그대로 꽂을게요. DT가 3번, SCK가 4번. 자, 무게를 한번 측정을 해보는 겁니다. 얘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좀 고민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물론 체중 몸무게 값을 홈 어시스턴트에 기록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가셔도 되는데, 저번에 이런 거 질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 전자저울을 화분 밑에다가 까는 거예요. 큰 화분 밑에다가. 그럼 화분에다가 우리가 물을 공급을 해주면 흙이 무거워지니까 무게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건조해져 가지고 식물이 물을 다 이렇게 빨아먹으면 가벼워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분에 물이 얼마나 공급이 됐는지를 무게 가지고 측정을 하자라는 어떤 의견을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활용할 때 의미가 있을 수 있죠.
토탈리나띵님 반갑습니다. SY킴님, 뭔가 콘텐츠 지원금을 보내주신 듯한 느낌이 있네요. 감사드립니다. GY리님, 반갑습니다. 자, 이제 연결은 다 끝났으니까, 홈 어시스턴트로, ESP 홈으로 가가지고 해보는 겁니다. 자, 이제 지금 할 것의 목표는 4번 예제. HX711하고 711과 로드셀, 전자저울, 체중계, 로드셀을 이용해서 무게를 측정하시오. 자, 요것도 기본 예제에 있습니다. HX711이라고 딱 검색을 때려보시면 여기 있죠? 로드셀 앰플리파이어, 로드셀 증폭기라고 하네요. 자, 생긴 거는 좀 다르지만 생긴 거 좀 다르네요. 아무튼 제가 설명해 드렸던 그 모양 그대로인 걸 찾아가시고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딱 그대로 일단 한번 해보죠.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자, HX711 밸류, Dout핀이 아까 DT핀을 말하는 거겠죠? DT핀 제가 D3번, GPIO 번호로 5번, CLK핀이 D4번, GPIO 번호 4번, 게인 128이다. 뭔지 모르겠습니다. 게인이 뭐냐? 뭔지 모르겠고, 업데이트 인터벌은 1초로 잡겠습니다. 요렇게 했을 때, 아래쪽에 보시면 캘리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로드셀 활용할 때, 아두이노 쪽에서 이 로드셀 쓸 때도 똑같습니다. 로드셀이라는 이 자체가 보드와 연결이 됐을 때, 킬로그램 단위로 무게가 측정이 되는 게 아니고요. 얘는 높고 낮음만 있습니다. 이렇게 측정하면 무게가 상대적인 거죠. 중량이 무거운 것하고 가벼운 게 있을 때 그거 두 개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얘는 값이 크고 얘는 값이 작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무게가 얼마만큼 많다 작다 하는 것을 킬로그램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보정하는 상수값을 곱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그 상수값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무게를 알고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그걸 보정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무게값을 가장 알기 쉬운 게 생수입니다. 생수 다들 요즘 사서 드시잖아요. 2리터짜리 생수를 무게를 2kg로 잡으시면 됩니다. 저 가서 가지고 올게요. 자, 상온에서 물 2리터는 2kg이거든요. 문제는 아두이노 쪽에서는 제가 이거를 보정하는 작업을 너무나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발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거는 지금 경험이 없으니까 일단 요 상태로 해서 진행을 해보고 뭐가 튀어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라는 대로 일단 다 했잖아요, 그죠? 리니어하게 보정을 하는 거니까 아무것도 올리지 않았을 때 하고 뭔가를 올렸을 때 하고 그 값을 일단 빼내면 되겠죠. 좀 횡설수설하죠. 단위는 킬로그램으로 하면 되니까. 오늘은 다른 거 다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에어컨 제어했다는 것만으로 오늘 해야 될 것 다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즐기는 시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다른 거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자, 됐죠? 자, 대시보드로 딱 가보는 겁니다. 그럼 HX711 밸류에 28만 6천 얼마라는 값이 나오는데요. 요 값을 일단 메모를 해두는 겁니다. 와, 너무 크게 나오는 거 아닌가? 28만 6천 한 300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이 값이 뭐냐? 0kg일 때 28,600 28만 6,300이잖아요. 2kg짜리를 올려보는 겁니다. 중량물을 딱 올리면 값이 바뀌죠. 요 값을 또 메모를 하는 겁니다. 33만 4,500 정도, 600 정도겠네요. 값이 막 바뀌는 와중에 이게 2kg이다. 아, 그러니까 28만 6천 얼마일 때 0kg로 그 비율 조정을 하고 33만 4,600일 때 2kg으로 리니어 스케일링을 하는 거죠. 우리 비례식 아시죠? 뭐 대 뭐는 뭐 대 뭐일 때 그 중에 하나가 미지수면 찾아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내항 곱하고 외항 곱하고 이꼴 해가지고 그 비율로 퍼센테이지로서 찾아내는 거잖아요. 자, 요거를 여기서는 어떻게 하느냐? 리니어 캘리브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요만큼 가지고 오셔서 여 밑에다가 딱 던져놓고 필터를 거는데 뒤쪽 항이 실제 우리가 무게를 알고 있는 거고 단위는 킬로그램입니다. 지금 0kg하고 2kg하고 샘플을 우리가 확보를 했죠. 0일 때 요만큼 되려나? 되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2kg일 때 요만큼. 그죠? 그러면 얘가 하라는 대로 충실이 된 거죠?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4kg일 때 올라간 값을 보고 이제 4kg라고 추론을 해내는 겁니다. 해보죠. 자, 0kg이고 요거 올리면 2kg 일단 나온다, 그죠? 근데 소수점 이하의 값이 나오면 좀 좋을 것 같으니까 단위를 g으로 바꾸겠습니다. g하고 kg은 천만큼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뱉어내는 값에다가 필터를 걸어가지고 곱하는 옵션이 있거든요. 요거는 근간이 되는 게 센서 코어에 있는 정보를 상속을 받아서 쓰니까요. 센서 쪽에 갑니다. 센서 코어에 가셔서 필터에 보시면 뭔가 곱하는 옵션을 줄 수 있거든요. 바로 얘입니다. 멀티플라이, 특정한 값을 곱하겠다. 그럼 얘가 지금 뱉어내는 값에다가 캘리브레이션 한 다음에 얘가 뱉어내는 값에다가 1000을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단위가 kg에서 g 단위로 환산이 되겠죠. 킬로가 빠지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소수점 이하의 값이 좀 보이겠죠? 아, 마루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파격적인 예제를 만드는데 제가 잘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루님 오늘 제가 이거를 잘 활용을 했습니다. 요거 차단기. 이거 차단기 없었으면 오늘 고생할 뻔했어요. 이거 제가 요 보시면 선 납땜 해놨잖아요. 요거 잘못 달았으면 두꺼비 집이 내려갈 뻔했는데
제가 저 차단기에 꽂아서 해가지고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보죠. 자, 이거 뭐 꼼지락꼼지락 나오는 거는 무시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50kg짜리 로드셀의 유효한 범위가, 오차 범위가 100g까지거든요. 0.1kg까지가 유효한 무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g 미만은 그러니까 오차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의미 없는 값입니다. 2kg짜리 중량물을 올리면 대략,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100g 단위까지가 정확하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2.0이니까 오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무게를 모르는, 제가 먹다 남은 물 있잖아요. 얘를 올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2.8kg이 되는 거고, 방금 제가 올린 거는 800g쯤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2kg를 빼면 800g만 남아야 되겠죠. 싹 빼면 대략 800g만 남는다, 그죠? 다시 올리면 2kg 올라가고, 이거 빼면 2kg 되고, 정확하게 측정이 되죠? 끝났습니다. 로드셀은 이게 답니다. 자, 이제 요거를 활용을 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때 문의해 주셨던 분, 이 저울 위에다가 화분을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화분을.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물을 줬을 때 하고 안 줬을 때 하고 그 무게, 스레솔드를 잡으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무게가 얼마 이상일 때 물을 공급을 해주고 얼마 이상이 되면 물 공급을 끊겠다 하는 거를 오토메이션으로 만들면 무게를 베이스로 한 물 공급이 완료가 되겠죠. 의미가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 로드셀 예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끝판대장이 남았는데요. 저장해두고. 자, 지금 이 예제는 녹한다인 경우에 이렇다는 얘기고, 직접 하시면서 이 캘리브레이션 값을 찾으셔야 되겠죠? 제가 한 과정을 그대로 답습하시면서 요 값을 찾아내는 게 로드셀 활용하는 데 거의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HX711과 로드셀을 이용한 무게 측정. 앙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이제 5번 모드버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ESP8266에 맥스485를 연결하고 모드버스 통신으로 4채널 릴레이를 제어하시오. 벌써부터 토 나오는 용어들이 막 나왔죠. 이거는 제가 가능을 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뭐를 믿고 지금 이거를 하려고 하냐면 ESP 홈에서 된다고 돼 있으니까, 단순히 이유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ESP 홈에서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맥스485가 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조해야 되는 매뉴얼의 위치를 한번 찾아보죠. 지금은 릴레이를 켠다 끈다 하는 스위치 개념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쭉 훑어보시면 흥미로운 게 있는데요. 자, 잘 보세요. 왜 갑자기 안 보이냐? 여기서부터 보세요. 뭐지 이거는? 여기 모드버스 센서라는 거 일단 있죠. 그리고 여기도 있죠. 모드버스 바이너리 센서, 모드버스 아웃풋, 뭔지는 모르겠는데 모드버스 스위치, 전부 다 모드버스가 드문드문 하나씩 들어있다, 그죠? 모드버스로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기능을 분할을 시켜 놓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예를 들어서 모드버스 통신을 하는 센서가 있다. 그러면 모드버스 센서를 찾아서 쓰라 이 말이에요.
코어 쪽에 가셔서 걔는 어디 있을까? 하여간 센서는 모드버스 센서고 지금 릴레이는 켠다 끈다 스위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 매뉴얼의 위치는 요겁니다. 모드버스 스위치. 요거를 어떻게 써먹느냐 하는 방법만 알아내면 제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모드버스 통신이라는 거는 프로토콜을 주고받는 패킷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잠깐만요. 필요 없는 거 좀 끄고 모드버스 4채널 릴레이 구입할 적에 판매 사이트에서 끌고 놓은 게 있거든요. 요겁니다. 뭐를 보냈을 때 뭐를 주고받고 어떻게 제어된다는 패킷이 여기 있는데요. 자, 여기 있죠? 요런 거를 보내주게 되면 채널이 지금 저는 4개짜리거든요. 1채널, 2채널, 3채널, 4채널 총 4개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유효한 거고 요렇게 보내게 되면 채널 1번에 있는 릴레이를 개방을 해라 이 말이고 요렇게 보내면 클로즈 해라 이 말입니다. 다 봤을 때 제일 첫 번째 있는 게 슬레이브 아이디고 모드버스 슬레이브 아이디인데 제가 이거 2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내야 될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슬레이브 아이디 부분은 2라고 보내줘야 될 거고 그 다음 5라는 거는 다 공통이죠. 그럼 얘는 5는 그대로 딸려 나오는 거구나 하고 나서 쭉 봤을 때 요 부분 FF 앞에 부분이 0이냐 1이냐 2냐 3이냐에 따라서 그 채널이 바뀌니까 이게 채널 번호가 된다 그렇게 추론하시면 되겠고 이게 FF냐 0이냐에 따라서 이게 켜지고 꺼지는 거니까 여기가 FF면 켜는 거 여기가 0이면 끄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아무튼 요렇게 보내주면 릴레이가 0번 채널 1번 채널의 릴레이가 켜지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뒤쪽에 있는 2바이트는 CRC입니다. CRC는 아마 ESP 홈 쪽에서 알아서 계산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에러 체크하는 거고 이건 논해예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고 보내는 리퀘스트 데이터는 이렇게 둘, 넷, 여섯, 6바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얘도 똑같아요. 뒤쪽에 2개는 그냥 CRC 요만큼이 의미가 있는 리퀘스트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거 확보했고 요 딱 봤을 때 뭔가 보내는 패킷을 이런 식으로 보내면 된다라고 돼 있으니까 요거를 어떻게 갖다 쓰면 되겠죠? 일단 물 좀 먹고 저도 미리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눈치껏 보면서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디바이스 어드레스 코일 어드레스가 아니다. 그대로 한번 해보죠. 비트 마스크 이 좀 감이 좀 잘 안 오는데 감이 좀 잘 안 오긴 하지만 일단 여기서 딱 봤을 때 뭔가 좀 덜 들어갔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모드버스 컨트롤러라는 게 required 돼 있네요. 그럼 요거를 먼저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겠죠. 그죠? 요 UART부터 해가지고 모드버스 컨트롤러 요까지가 위쪽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갑자기 급 자신감이 떨어지네요. 어려울 것 같네. 자, 여기 위에 있고. 자, 이제 맥스 485 연결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 플로우 핀이라고 된 것하고 RSTX 핀이 나오는데요. 자, 그게 요거 연결할 것하고 그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자, RS485 통신은 녹한다가 많이 해봤으니까 자신이 있어요. 자, 이 방향으로 놓고 보면 위쪽에 핀이 4개가 있고 아래쪽에 핀이 4개가 있습니다. 자, 기호로 보자면 이게 VCC, B, A, GND, RO,
RE, DE, DI. 요렇게 총 8개의 핀이 있습니다. 이거 전원입니다. ESP8266의 5V 그라운드 똑같이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 이거는 RS485 통신핀입니다. RS485 4채널 릴레이도 보시면 이쪽에 여기 A하고 B 된 거 보인다, 그죠? A는 A끼리, B는 B끼리 연결해주면 됩니다. A, B 돼 있잖아요. RS485 통신핀. 그러니까 이게 RS485 통신하는 그냥 통신 라인인 거고, 요거 두 개를 묶어가지고, 이게 R이랑 D 핀이 데이터, 방향을 결정하는 건데, 송신 모드로 할 거냐, 수시 모드로 할 거냐, 요거를 묶어가지고, 3, 4, 5번에 연결하겠습니다. 디지털 5번 핀에 연결할 거고, RO 핀은 RS485 입장에서 O가 아웃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나가는 쪽이니까, 우리 시리얼 통신에서 TX 핀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얘는 DI의 I는 들어오는 쪽, RX 핀하고 같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보내주는 이 통신 라인을 3번에 연결할 거고, 받는 쪽을 4번에 연결하겠습니다. 3, 4, 5. GPIO 번호로 하자면 5번, 4번, 얘는 14번입니다. 됐죠?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따라라란, 따라라란. 빵판을 좀 이렇게 연장을 해서 꽂아야 되겠네요. 이렇게. 거꾸로 했구나. 자, 요렇게. 됐어. 요대로 이제 꽂으시면 되는 겁니다. 볼트 그라운드. 자, 벌써 작동 표시등이 들어오죠. 그 다음 RS485 통신 라인은 위쪽에 빵판에다가 연결하겠습니다. B가 파란색, A가 빨간색. 이렇게. 그 다음 RE 핀하고 DE 핀 묶어서 데이터 방향 핀이라고 했죠. 이거 묶어서 디지털 5번에 연결할 거고, 요놈 GPIO 번호는 14번이라고 했습니다. 까먹지 마시고. RO 핀은 데이터가 튀어나가는 핀이고 TX 핀하고 같다라고 했죠. 3번에 연결하겠습니다. 왜 거기 연결하느냐? 녹한다 마음입니다. 3, 4, 5번 핀에다가 이렇게 도란도란 RS485 핀을 연결하고, 얘도 연결해야 되겠죠? 자, 얘는 전원하고 통신핀만 연결해주면 돼요. 전원은 외부 전원 이용해서 연결해주는 게 가장 퍼펙트한데, 요거 정도는 ESP8266이 제가 늘상 해보니까 커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자, VCC 그라운드, 이 터미널 블럭으로 된 거 있죠? VCC ESP8266의 5V, 그라운드는 그라운드 똑같이 이렇게 전원 연결해 주시고, A는 A끼리, B는 B끼리 같이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직접 제어하는 핀이니까 연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요 끝에 있는 4개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드라이버 어디 갔니? 여기 있네. 이 드라이버가 좀 요거 가지고 해.
됐어. 자, 통신 라인을 딱 연결해 주는 겁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부터. 플러스 마이너스도 거리가 멀어서 방판에다가 걸고 쓰겠습니다. 자, 요 이제 전원이 이 4채널 릴레이에 들어가면 반짝반짝 불 들어올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A는 A끼리, B는 B끼리 통신 라인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B가 오케이. 지금은 전혀 제어되지 않겠죠? 얘가 뭔가 보내줘야 켜니 끄니 많이 할 거고, 그리고 4채널 릴레이에 아두이노 같은 게 같이 포함이 된 게 얘라고 보시면 돼요. 뭔가 생각을 하는 컨트롤러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통신이라는 거겠죠. 그러면 RX핀, TX핀을 적으라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RX, TX는 맥스 485 모듈에 RX, TX 핀을 적으라는 게 아니라 시리얼 통신을 꼬아서 연결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TX 핀을 적으라 하는 것의 의미는 맥스 485 모듈에 RX 핀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RX 핀은 제가 아까 DI 핀이 RX 핀이라 했고 4번에 연결할 거라고 했죠. 4번. RX 핀은 맥스 485 입장에서 보내주는 핀, TX 핀이 될 거니까 5번이 되면 되는 겁니다. 보레이트는 제가 9600으로 맞춰놨으니까 이제 9600으로 하시면 됩니다. 스탑 비트 뭔지 모르고요. 그리고 플로우 컨트롤 핀, 데이터 방향을 결정짓는 핀을 디지털 5번 핀, GPIO 번호로 14번이었죠. 됐습니다. ID가 모드버스 1이고 셋업 이런 것들은 뭔지 모르겠는데, 모드버스 디바이스 ID 잠깐만요. 모드버스 컨트롤러 이거 뭐 어떻게 쓰는 거지? 비트 마스크 자, 일단 모드버스 컨트롤러에 잠깐만요. 저도 이거 처음 써보는 거라서 잠깐만 볼게요. 어드레스 모드버스 컨트롤러의 어드레스다. 셋업 프로폴 상당히 심오하네요. 설명이 뭔가 좀 빈약한 것 같은데, 설명이 좀 빈약한 것 같은데, 좋아. 일단 얘 아이디가 0x02니까 2라고 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2는 또 뭘까요? 뭔가 좀 어렵네. 자, 아무튼 여기 람다식으로 돼 있는 게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만들어져 있다, 그죠? 여기다가 제가 원하는 프레임을 한번 담아 보는 겁니다, 그냥.
뭔지는 일단 잘 모르겠고. 자, 여기다가. 지금 이 명령이 채널 0번에 있는 릴레이를 켜라 하는 거랑 같은 거니까 2, 5, 0, 0 이렇게 써도 되죠. 00, FF0 이렇게 하면 채널 1번을 켜라 하는 거랑 같은 거죠. 그럼 요 이름에다가 ch1 on이라 한번 해둬 보겠습니다. 근데 뭔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지금 좀 잘 안 드는데요. 막 요런 부분들, 여기 있는 어드레스하고 여기 있는 어드레스하고 여기 있는 어드레스 이 세 개가 뭔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 뭐지? 마스터 모듈의 어드레스를 말하는 건지. 찌칠라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필님도 반갑습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모드버스 디바이스 주소. 모드버스. 좋아. 일단 한번 업로드 해보죠. 주소가 3개나 나오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제가 오늘 그 할 거에도 메모를 해놨지만, 자, 잘 보세요. 이건 좀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놨죠. 확신이 없습니다, 지금.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에어컨 켜고 끄는 거를 완수했기 때문에 모드버스가 오늘 실패한다고 해서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ESP 홈에서 모드버스를 쓸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쓸 일이 없을 것 같거든요. 일단 된다고 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기는 하나 안 된다고 해도 뭐 크게 뭔가 목적성은 없는 그런 예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안 됐을 때 명분을 이렇게 좀 만들어 놓고 가는 거죠. 핑계거리. 그럼 스위치가 하나 딱 튀어나올 거고. 잠시. 그 하면 이 말이 좀 이상한데. 라이트 람다. 스위치라는 거는 켜지거나 꺼지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버튼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죠? 아닌가? 리턴 트루. 뭔지 모르겠어. 일단 한번 해보죠. 자, 채널 1 온이라는 게 나오고 일단 딱 소리 났습니다. 딱 소리 들으셨나요? 채널 1 개방까지는 됐거든요. 그럼 반대쪽으로 껐을 때의 람다식이 리턴 투루 라이트 람다. 그러니까 얘는 자, 로그를 다시 한번 보죠. 자, 로그.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오프 상태에서 ON을 하면 터닝 오프가 ON일 때만 리퀘스트가 보내도록 그렇게 지금 세팅이 돼 있죠. 이거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지? 근데 그냥 있는 그대로 두고 했는데 되기는 되네요. 신기하네. 감히 지금 이 공간을 람다식이 지배하는 공간이니까
리턴 펄스냐 트루냐 하는 것은 스위치가 온 쪽으로 갈 거냐 오프 쪽으로 갈 거냐 이거를 지금 제어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요 스위치의 아이디가 enable load test라는 걸로 지금 만들어 놨는데 요 놈의 현재 상태를 읽어드려서 이렇게 스위칭을 하겠다라는 람다식을 만들면 왠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녹한다의 상상력인데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 빼고 자, 요런 식을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id가 요 enable load test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죠. 요 놈의 state가 펄스라면 이 말은 지금 스위치가 꺼짐 쪽으로 가 있다는 거니까 꺼짐에서 켜짐 쪽으로 켜지는 어떤 신호가 보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아닌 모든 경우의 수는 트루로 이미 켜져 있는 거니까 그때는 꺼짐 쪽으로 이동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라 보내주고 마지막에 이렇게 펄스 꺼짐 쪽으로 스위칭이 되라. 요거를 리턴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이거는 켜는 명령, 이거는 끄는 명령이 들어가면 되죠. 아 갑자기 람다식 나와가지고 막 뇌를 흔들고 있죠. 끄는 명령은 FF 부분만 00으로 바꿔주면 되네요. 이 부분이 자, 다 0이면 됩니다. 000 됐죠. 자, 에러 없고 한번 무식하게 해보겠습니다. 됐어. 생각보다 잘 써먹죠? 녹한다가 눈치가 굉장히 빠릅니다. 자, 4채널 릴레이가 있고 이미 제가 켜는 거를 활성화 해놔가지고 이쪽에 보시면 불 들어와 있는데 이게 좀 구분이 좀 안 되네요, 얘는. 딱 소리 났죠? 작동되네요. 자, 요 LED 보시면 돼요. 요쪽에 LED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얘가 채널 1번입니다. 다시 켜기, 끄기, 켜지고, 꺼지고. 되죠? 단순히 GPIO로 릴레이를 제어한 것처럼 보이지만 모드버스 통신으로 지금 릴레이를 제어한 겁니다. 상당히 개념이 어려워진 거죠? 아, 좋네요. 그러면 지금 있는 이 4채널 릴레이를 제어하려면 뭐가 얼만큼 늘어나야 되는지 이제 생각해 보면 되겠죠. 요 놈은 그냥 전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니까 그대로 가시면 될 것 같고 스위치가 여러 개면 되는 상황이죠. 이렇게 가지고 가서 녹한다 상당히 잘 써먹죠. 모드버스 컨트롤 아이디 요거 두 개가 일단 같아야 되고 요 아이디는 스위치마다 구분이 돼야 되겠죠? 요만큼 가지고 가셔서 이 채널 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채널 거는 요 아이디가 아이디를 요렇게 하지 말고 릴레이 1, 2, 3, 4 이렇게 가겠습니다. 릴레이 1 그럼 요게 릴레이 1이 되면 되겠죠? 다시 카피해서 자 릴레이 2 여기가 릴레이 2 그리고 릴레이 2는 아이디 자리가 요거하고 요게 지금 차이가 나죠. 맞나? FF 앞부분이 0이냐 1이냐 차이가 있으니까 요 부분이 1이면 이제 채널 2번이라는 소리죠. 요 자리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네요. 신기하네요. 자, 얘는 여기가 2가 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채널. 여기가 3번. 0, 1, 2, 3에서 총 4개인 거죠. 여기도 바꿔줘야 되네. 4번, 3번, 2번, 1번. 에러 안 나죠? 훌륭하죠? 업로드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왜 잘 되지라는 의문점이 있는데요. 주소가 왜 이렇게, 어드레스가 왜 이렇게 많죠? 상당히 뭔가 좀 혼란스럽긴 한데. 자, 스위치 4개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겠죠? 채널 1, 2, 3, 4. 가보는 겁니다. 자, 채널 1. 소리를 들어보시면 되겠네요. 딱! 2번. 딱! 3번. 4번. 4개 다 켜졌죠? 4번부터 끄겠습니다. 잘 되죠? 근데 LED가 조금 더 밝았으면 참 더 잘 보일 뻔했는데. 이렇게 해서 다시 가죠. 1번. 불 들어왔죠? 2번. 3번. 4번.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켰다가 이렇게 껐다가 했죠? 좋습니다. 자, 모드버스 4채널 릴레이 잘 되는 거 확인했고, 아마 이 4채널 릴레이 처음 구입하시면 아무것도 손 안 대면 아이디가 1일 거거든요. 저는 2로 바꿔놨는데, 그럼 이 자리가 1로 바뀌면 된다는 소리겠죠? 한 가지 의문점이 여기 있는 이 어드레스가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모드버스 컨트롤러에 어드레스를 준다. 그럼 예를 들어서 4채널 릴레이가 2개 이상일 때 아이디가 1번, 2번, 3번이라면 이 뭔지 잘 모르겠잖아요. 모드버스 컨트롤러라는 게 그러면 이게 복수개가 되면 되구나. 그러니까 이 모드버스 컨트롤러라는 것은 모드버스 디바이스 한 개당 하나가 할당이 되는 거네요. 4채널 릴레이가 지금 3개가 있고 1, 2, 3번이라면 얘가 요만큼이 복수개가 되면 된다는 얘기겠죠. 요렇게 2번이고 얘는 아이디가 3이고 요런 식으로. 느낌 왔죠? 지금은 한 개밖에 없는데 그렇습니다. 자, 요 코드가 5번 예제였습니다. 457-5번 모드버스 4채널 릴레이 제어하기. 이제 사용 방법을 좀 알 것 같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맥스 485 모듈하고 ESP8266 간의 연결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어디 핀에 뭐를 연결했냐 하는 거하고 통신 속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모드버스 이 전체 모드버스 통신 라인의 이름이 모드버스 1이라는 걸로 시작을 하겠다 이 말이고, 모드버스 컨트롤러는 컨트롤러마다 하나씩 배치를 해주는 건데 4채널 릴레이가 100개라면 이 부분이 이제 100개가 카피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마다 아이디가 서로 다르겠죠. 이 아이디를 스위치 이 컴포넌트에 모드버스 컨트롤러 아이디하고 매칭을 시켜주시면 그놈의 요거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어차피 요 어드레스는 지금 의미가 없는 게 제가 보내는 이 람다식으로 표현된 패킷은 이미 패킷 안에 어드레스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예상에는 요거하고 요거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라이트 람다식으로 쓰지 않고 뭔가 좀 간소화된 식으로 쓸 때는 어드레스가 요걸로 적용이 돼가지고 뭐 아까 전에 보셨던 비트 마스크라든지 그게 그렇게 적용이 되겠죠. 그거 어떻게 쓰는지는 일단 모르겠고 요거 잘 되니까 요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6번 예제. 이게 오늘 마지막 예제인데요. 모드버스 디지털 전력량계 SDM120입니다. 를 ESP8266에 연결하고 사용하는 전력량을 측정하시오. 근데 문제는 잠시만요. 전등을 켰다 껐다 할 수 있어야 되니까 5번 예제하고 6번 예제하고 짬뽕을 시키면 어느 정도 결과물이 좋을 것 같죠. 그러니까 전기를 빨아먹는 뭔가 부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전구로 할 거거든요. LED 전구를 4채널 모드버스 4채널 릴레이에 연결해서 활용하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5번 예제를 업그레이드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어려울 것 같은데. 자, 물 한 잔 먹고 오늘의 마지막 예제를 한번 불태워 보겠습니다. 일단 SDM120이 요겁니다. 아까 슬쩍 보여드렸죠. 얘도 AB 통신 라인이 있거든요. 이게 연결하는 방법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대로 연결하면 됩니다. 여기 있죠? 거꾸로 들고 있었네요. 자, 연결하는 거 나온다 그죠? 이대로 지금 연결하는데 여기 보시면 부하라고 표현된 부분에 220V 전구를 연결하고 전구를 껐다 켰다 하는 거를 이제 얘가 0번 채널, 1번 채널에다가 전등이 켜지고 꺼지게 하면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근데 연결하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단 요만큼 펼쳐놓고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220V 전기를 다루는 거라 좀 쫄리거든요.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자, 왔습니다. 외부 전원이 여기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뭐냐, 뭐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자, 아직 제가 콘센트 꽂지는 않았어요. 지금 꽂으면 감전될 수 있으니까. 자, 여기 이게 220V가 들어올 거거든요. 일단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 계획을 좀 잡고 치고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잠깐만요. 이거는 지금 처음 하는 예제는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녹화한다가 한번
아두이노 자체적으로 시연한 적이 있었거든요. 모더버스 통신 가지고. 아, 이 회로도 안 그려놨네. 하여간 전등에 들어가는 전기를 끊어주면 되니까 전력량계부터 연결하고 전력량계에서 전구 쪽으로 가는 선을 이렇게 잘라서 릴레이 쪽에 2개 걸어주면 됩니다. 잠깐 한번 고민해보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딱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일단 이게 선을 너무 또 짧게 해놔가지고 좀 아리까리한데, 자, 선 2개 중에 하나를 이쪽에다가 밀어 넣습니다. 하나는 여기 밀어 넣고 220V 인이죠. 하나는 이쪽에다가 여기 위쪽 오른쪽 칸에다가 밀어 넣는데요. 이쪽에서 선을 한 가닥 더 빼줘야 된다고 돼 있네요. 자, 여기 하나 밀어 넣으면서 한 가닥을 더 이렇게 밀어 넣습니다. 2가닥을 이렇게 밀어 넣는, 이거는 그냥 몽땅한 선이에요. 2개를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다가 밀어 넣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220V 쪽은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그냥 하라는 대로 저도 하는 거니까. 자, 2개를 쑤셔 넣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쪽 아래쪽 있죠? 여기다가도 이거 선을 하나 달아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220V 전원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 반대쪽으로 나온 선 2개 있잖아요. 이게 전구 쪽으로 가면 됩니다. 하나는 이쪽, 하나는 이쪽. 그럼 지금 제가 이 꽂은 선이 상시 전원인 경우에는 코드를 콘센트에 팍 꽂자마자 불이 탁 켜지면서 얘도 전원을 공급을 받고 이제 전력량계로서 활동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요 사이에 선을 절단을 하는 겁니다. 뭐 이쪽으로 하죠. 요렇게 하고 요쪽을 요렇게 하나 달아주는 거죠. 제가 임의로 잘랐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럼 이렇게 잘렸잖아요. 그럼 이게 이렇게 붙었을 때 불이 켜지고 떨어졌을 때는 불이 꺼지는 그런 관계가 성립이 되잖아요. 요 2개를 릴레이에다가 나눠서 연결해 주는 겁니다. 방향은 관계없죠? 요렇게 연결하나 요렇게 연결하나 어차피 불 켜지고 꺼지는 거는 같은 거니까 한쪽은 COM, 한쪽은 NO라고 된 곳에다가 연결해 주면 됩니다. 그게 여기는 그렇게 표기가 안 돼 있는데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이 방향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채널 0번 채널이잖아요. 제일 첫 번째 거. 중간에가 COM, 커먼이고 오른쪽이 NO입니다. 특별히 언급이 없으면. 그러니까 가운데하고 오른쪽에다가 나눠서 하나씩 이렇게 꽂아주면 되겠죠. 물론 이거 하실 때는 콘센트를 뽑아놓고 하셔야 되고 자신이 없으시면 그냥 하지를 마시기를. 감전되고 녹한다에게 뭐라 그러시면 안 되고. 저도 이거 별로 자신 없거든요. 무섭습니다. 항상 전기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도 어쨌든 결과는 한번 봐야 되니까 자, 위험을 감수하고 한번 해보는 거죠. 자, 이제 다 연결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은 이 220V 선이 상시 전원이라면 전력량계는 전원을 공급을 받는데 얘는 릴레이에 의해서 전원을 받을 거냐 말 거냐가 결정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 지금 안 된 게 여기 RS485 통신핀이 이쪽에 같이 연결이 돼야 되겠죠. BA 여기 위쪽에 연결하는 게 있거든요. 요 가운데가 B고 오른쪽이 A라고 되어 있네요. 상당히 복잡스럽죠. 쉽지 않죠. 그런데 노칸다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처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또 안전을 위해서 뚜껑을 닫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선이 노출되어 있는 것보다는 요렇게 하라고 들어 있는 거거든요. 소용없네. 자, 될지 말지 상당히 궁금하죠? 자, 갑자기 방송이 끊어진다. 그러면 두꺼비 집이 내려가서 컴퓨터가 꺼진 거니까, 이제, 여기까지 해서 오늘 녹화한다는 끝난 겁니다. 안 꺼지고 계속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제, 성공한 거니까. 자, 뭐 일단 연결상의 이슈는 없거든요. 자, 다시 한 번만 점검해 볼게요. 자, 여기로 들어가고, 여기로 들어가고, 한 가닥도 여기로 가고, 한 가닥도 여기로 가는데, 끊어서 여기 연결한다. 오케이. 자, 이제 콘센트 꽂을 건데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데, 잘 보고 있는데 갑자기 화면이 안 나온다. 두꺼비 집이 내려간 거니까 그냥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겁난다. 자, 이제 꽂겠습니다. 한 번만 더 볼게요. 됐다. 미리 인사할게요. 됐죠? 저 화면 켜진 거 보이죠? 두꺼비 집이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4채널 릴레이 제어하는 코드는 들어가 있으니까요. 채널 0을 지금 전기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채널 0을 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거죠. 그죠? 켜고 끄고 전등 제어하는 거는 끝났죠. 그러면 여기서 4채널 릴레이하고 통신해 가지고 측정하는 값들을 빼오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도 기본 골격이 어딘가 있었습니다. 자, 이거였나? 노칸다가 가진 거는 SDM120이라는 건데요. SDM220인가로 여기 있거든요. 어디 있냐면 어디있지? 분명히 봤는데. 자, SDM이라고 쳐보겠습니다. 여기 있죠? SDM 메타라고 된 거. 요거는 대상이 SDM220인데 노칸다가 가진 건 일단 120이에요. 요대로 했을 때 될지 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자, SDN 메타. 얘는 뭔가 좀 간결하네요. 얘는 모드버스 컨트롤러라는 게 필요가 뭐 어드레스하고 뭐 요런 거 말이 전혀 없죠. 이 뭐죠? 왜 이렇게 짧지? 일단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요만큼을. 그럼 얘가 아마 막 불만을 토해낼 거거든요. 여기다가 대충 때려 넣어 보는 겁니다. 얘가 모드버스 통신하는 거라면 분명히 주소가 필요하거든요. 자, 일단 작전상 못해. 그러면 일단 여기 말고 아까 전에 모드버스 센서라고 된 데 가면 모드버스 여기 가면 좀 힌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플랫폼이 SDN 메타 이그젠플 플랫폼이 모드버스 컨트롤러다. 그죠? 컨트롤러 아이디 잡아놓고 진짜. 얘는 상당히 사용하기가 상그럽네요. 일단 요 모드버스에서 value 타입이라고 된 게 있는데요. 요 value 타입이 요 위쪽에 아마 있을 겁니다. 여기 있죠? value 타입이 뭐 uword 요런 것들은 인테저 정수형이고 F32라고 된 것은 플로팅 포인트 그러니까 실수형인데요. 32비트 실수형이니까 4바이트 그러니까 플로트 아두이노의 플로트하고 일맥상통한 건데 SDN120이 과거에 녹한다고 해봤을 때 4바이트 플로트로 데이터를 리턴하거든요. 그렇다면 F32라는 거를 쓰는 게 여기 맞죠? 요 uword라고 된 거는 뭐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 F32라고 된 얘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요. 이 어드레스가 뭐지? 잠깐 이 SDN120 이 매뉴얼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토콜이 잠깐 어디 있었나? 잠시만요. 자, SDN120 그 프로토콜이 여기 있거든요. 요거를 같이 보면서 한번 가보죠. 여기 예시로 해놓은 얘가 뭘 의미하는 건지. 이거 주소 제 블로그 가면 있습니다. 이거 아니네요. 자, 요거 알고, 자, 요거. 자, 모드버스 어렵지 않습니다.
아, 펑션, 얘를 말하는 건가 보네요. 펑션. 아닌데. 맞는 것 같네. 일단 여기 차이가 있는 게 잘 보시면, 어드레스 부분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 어드레스가 0인 게 뭐냐? 아, 이거 딱 이제 눈치껏 보시면 나오죠? 아, 자, 이제 좀 힌트를 얻었습니다. 일단 포맷은 다 플로트잖아요? 4바이트 플로트, 실수형이고, 여기 보시면 어드레스 헥사 부분에 하이도 0이고 로우도 0이다. 2바이트인데 00이면 10진수로 하면 0이라는 소리죠. 0이 볼테이지인데 어드레스 0이 볼테이지 파즈 1이라고 돼 있죠. 요 2라고 된 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요 2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어드레스가 6이라고 된 거 보이죠? 6은 얘잖아요. 상위 8바이트 0이고 하위 8바이트가 0x06이면 10진수로 하면 6이라는 소리거든요. current, 전류죠. 순간 전류를 말하는 거고 current 파즈 1이라고 돼 있죠. 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요 어드레스를 이용을 하게 되면 원하는 걸 찾을 수가 있는데 액티브 파워라고 된 거. 이게 순간적인 전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토탈 액티브 에너지라고 된 거 보이죠? 킬로와트시. 이게 이제 누적 전력량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눈치껏 봤을 때, 자, 답 다 나왔습니다. 일단 얘를 가지고 가서, 자, 눈치코치껏 한번 해보죠. 눈치코치껏 봤을 때, 일단 얘가 여기 배치가 돼요. 아, 요거랑 같은, 얘는 스위치가 아니라 센서니까 센서로 해서 들어가야 되겠죠. 잠시만. 그죠? 여기 있네. 토탈 액티브 에너지가 0x156이라는 어드레스를 쓴다라고 돼 있죠. 그렇죠? 0x156. 아, 그러면 이 말이 지금 제가 찾고 있던 거였는데. 아, SDM 120 거다라고 여기 돼 있네요. 좋아. 일단 컨트롤러를 만들겠습니다. 자, 답 나왔습니다, 이제. 모드버스 컨트롤러 하나 더 확장해가지고, 얘는 어드레스가 제가 1로 잡아놨어요. 그래서 얘는 1이고, 모드버스 아이디는 요거랑 같아야 되죠. 요거랑 이렇게 매치 시켜주고, 커맨드 스로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것도 뭔지 잘 모르겠고, 업데이트 인터벌은 1초로 하겠습니다. 1초. 아, 너무 짧으려나? 2초로 하죠. 왜냐면 이 시간 간격은 너무 빈번하게 하면 통신 라인을 얘가 점령을 할 수가 있죠. 다른 릴레이 제어하는 명령도 때때로 보내줘야 되는데 너무 빠른 인터벌로 업로드를 하게 되면 좀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자, 하여간 모드버스 컨트롤러의 아이디가 1인 거 추가가 됐죠. 0x1. 자, 됐습니다. 됐고. 그럼 센서 쪽에 얘네들 이제 이렇게 추가를 하면 된다는 얘기겠죠. 아, 커스텀 커맨드. 이건 또 뭐지? 아, 이 말 자체가, 그럼 얘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얘기네요. 자, 얘로 그냥 그대로 가겠습니다.
자, 센서. 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센서. 모드 버스 컨트롤러. 그래. 아이디가 있어야 되죠. 아이디는 SDM. 됐죠? 볼테이지 어드레스 0이었고, 자, 리드 해가지고 출력을 하고, 단위는 유닛, 이거 쓰면 됩니다. 유닛 메저먼트 뭐시기, 요거 가지고 와서. 이거는 전류니까, 볼트겠죠? V 해놓으면 되겠고. 카피 해가지고, 커런트, 상당히 복잡한 작업이네. 커런트는 암페아라는 단위가 너무 그거 할 거거든요. 저 소수점 밑으로 나올 거니까 요 놈은 미리암페아 단위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요것도 눈치 코치껏 봤을 때 뭔가를 1000이라는 값을 곱해주면 그 암페아에서 미리암페아로 바꿀 수 있죠. 그러면 필터를 걸어주면 됩니다. 저 가가지고 센서 코어 쪽으로 가서, 자, 필터에 뭔가 곱할 때는 apply라는 걸 쓰면 된다고 했죠. 요만큼 가지고 와서 눈치 코치껏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1000을 곱해서 미리암페어로 바꿔주겠다. 됐습니다. 다음, 이제 여기까지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힌트를 얻으면 되겠죠. 와트 액티브 파워를 가져오겠습니다. 얘는 0C니까 0C 어드레스가 0x0C면 되죠. 그리고 얘는 액티브 파워, 글고기가 안 되네요. 액티브 파워. 단위는 와트로 하고, 날려버리고. 자, 다음. 너무 한 번에 많이 하는 건가? 이제 누적 전력량만 가지고 오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토탈 액티브 에너지 156이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어드레스가 0x156이고 토탈 액티브 파워 누적 전력량, 우리 집에 가가호호 다 전력량계 달려 있잖아요. 빙글빙글, 옛날에 빙글빙글 돌아가, 요즘은 디지털로 바뀌었는데 숫자 막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전기 쓰면 걔입니다. 걔가 다음날 자고 일어났다고 0부터 출발하고,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0부터 출발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전날 쓴 거, 오늘 쓴 거 계속 합산해서 누적이 되는 거죠. 누적 전력량인 겁니다. 토탈 액티브 에너지. 단위는 여기 나와 있듯이 K가 킬로 말하는 거겠죠. kWh, 킬로와트시. 이건데 킬로라는 단위가 또 1000이 꼽혀져 있는 거니까, 아닌가? 킬로와트시면 또 소수점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킬로를 얘도 떼겠습니다. 와트시로 하고 1000을 곱해버리죠. 왜냐하면 0. 몇몇이면 그 뒤쪽에 소수점이 잘 안 보이니까 단위를 이렇게 바꿔주자 이 말이죠. 아니면 여기 있는 대로 유효 소수점을 살리면 되는데요. 그런 거는 지금 할 줄 잘 모르겠으니까 킬로를 떼겠습니다.
자, 그럼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나왔죠? 이 데이터를 2초마다 한 번씩 보내는 거니까 2초면 좀 부담이 될 것 같네요. 10초로 잡겠습니다. 10초. 좀 데이터가 많잖아요. 해보겠습니다. 이게 오늘의 마지막 예제. 과연 잘 될 것인가? 10초에 한 번마다 정보가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겠죠? LED 전구라고 하니까 이상한 220V 전구를 느낌은 일단 긍정적입니다. 한 85%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왜 안 나와? 어디 갔어? 아, 이제 나왔죠? 볼테이지. 어? 아, 사마트 이거는 얘가 제가 과거에 썼던 걸 말하는 거겠죠? 커런트 얘는 왜 나오지? 아, 어드레스를 제가 안 바꿔줬네요. 아, 그렇죠. 녹한다 과실. 얘는 6번이었죠? 전압에다가 1000이 곱해졌네요. 자, 6번. 이상하잖아요? 전류라는 거는 뭔가 써야 올라가는 건데, 가만 보면 이 값에다가 1000이 곱해진 거랑 같잖아요? 다시 업로드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값이 측정이 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긍정적입니다. 99% 이상 지금 가능한 상황이겠네요. 자, 10초 있으면 데이터가 올라오겠죠? 자, 220V, 커런트 0, 액티브 파워 0, 토탈 액티브 파워는 지금 계량기에 누적되어 있는 값이 3W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전등을 빡 켜면 커런트하고 액티브 파워가 올라가겠죠? 기다려보죠. 그죠? 커런트는 70mA. 액티브 파워는 9W. 이 전구가 대략 한 10W 정도 되는 전구거든요. 적절하죠? 왜 또 저 내려갔지? 켜고 끄고 꺼놓으면 이제 0으로 바뀌겠죠? 그죠? 아, 그러면 요거 이제 또 카드로 들고 와가지고 그래프로 저거를 그리면 좀 재밌는 걸 만들 수가 있겠죠? 카드 추가하기. 센서, 켜고 끄는 거는 이거 가지고 하면 되겠죠? 채널 1. 전등을 켜고 끄는 거니까. 자,
이제 홈 어시스턴트를 이렇게 써먹는 겁니다. 아, 좀 라이트 모양으로 된 거. 요거 좋네요. 자, 요거 전등 모양으로 해서 딱 만들고, 이제 요거 누르면, 이제 전등이 이렇게 켰다 껐다 되는 거죠. 됐고. 그 다음, 그래프 어딨지? 여기 있죠? 요거, 액티브 파워, 커런트, 볼테이지, 이제 때려 넣는 겁니다. 이렇게 토탈 액티브 파워 됐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전등이 이렇게 빡 켜지면 액티브 파워하고 커런트가 올라가겠죠? 그죠? 9W 71mA 올라갔죠? 그리고 여기 이제 눌러서 요렇게 봐도 요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 뭐죠? 왜 이렇게 잘 되죠? 업데이트 인터벌이 10초니까 맥시멈 10초 안에 0으로 바뀌었죠? 다시 켠다. 10초 안에 9W 뜨겠죠? 그렇죠. 다 됐습니다. 자, 안전을 위해서 이제 코드 뽑고 임무 완수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보여드렸으니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질문 없으면 녹한다는 도망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SDM 120과 4채널 릴레이를 모드버스로 제어하는 예제. 방금 보셨던 예제는 ESP 홈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예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길잖아요. 상당히 어려운 거였습니다. 그리고 뭐 전력량하고 전등하고 오토메이션 걸면 되겠죠. 오토메이션 걸어가지고 예를 들어 오늘 하루라는 시간 동안 토탈 액티브 파워가 몇 이상 썼다. 그러니까 전력 제한을 하겠다 이 말이죠. 오늘 할당량이 얼마인데 예를 들어 동생이 전기를 너무 많이 썼다. 그러면 동생 방에 있는 전등을 강제로 홈 어시스턴트에서 꺼버리는 겁니다. 켜면 끄고 계속 꺼버리는 거죠. 전등을 못 쓰게. 그렇게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그건 너무 가혹한 행위기는 하지만 다 보여드렸습니다. 아이고 힘드네요. 자, 그래도 성공적으로 다 돼서 아주 기분이 좋네요. 자, 이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좋아요 좀 이래 눌러주시고, 그리고 녹한다의 오픈톡방 준비가 돼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오픈톡방에 계신 분들도 계속 새로운 분들이 유입이 돼야 좀 재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 카카오톡에서 심심한 녹한다 검색하셔가지고 직접 들어오실 수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셔서 커뮤니티라는 그 누를 수 있는 뭔가 버튼이 있어요. 딱 누르셔가지고 아래쪽으로 조금만 내려가 보시면 제가 올려둔 링크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셔서 그거 누르시면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바로 이동이 될 겁니다. 생각보다
엄청난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녹한다한테서 절대 튀어나올 수 없는 그런 답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가능합니다. 녹한다는 사실 알고 보면 개뿔 아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자, 내일은 좀 재미난 것을 한번 해볼 건데요. 홈 어시스턴트로 제어하는 전등을 실제 쓰는 전등 있잖아요. 저거를 실제로 쓸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 플러그, 예를 들면 스마트 플러그는 이런 개념이죠. 이쪽에 선풍기가 있는데 선풍기의 전원을 항상 켜두고 스마트 플러그에 꽂아두는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 플러그에서 전원을 넣어주면 선풍기가 돌아가는 거고, 차단을 하면 꺼지는 개념으로 작동시킬 수 있으니까, 홈 어시스턴트에서 제가 만약에 체온이 너무 높으면 자동으로 선풍기를 켜준다. 이런 거 만들 수 있겠죠. 해보는 겁니다. 자, 정리. 한동안 이제 모드버스는 안 해야 되겠습니다. 연결해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상당히 귀찮네요. 자, 정리 다 되었습니다. 자, 오늘 녹한다 457편은 여기까지 해서 끝낼 거고요. 내일은 예고해드렸던 대로 여기다 적어드리죠. IoT 전등 제어 and IoT 이건 스마트 플러그라는 이름으로 많이 이름을 붙입니다. 스마트 플러그. 이게 내일 할 내용입니다. 자, 더 있어봐야 질문 없을 것 같으니 여기까지 해가지고 녹한다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입니다. 커트.